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2026학년도 전기 모집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적다라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게 여러 가지 목적에서 도움이 되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었고 이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여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선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학업 적합성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대학별 외국인 선발 인원을 보는 거예요. 전기에. 자, 연세대학교는 전기에 213명을 선발했고요. 고려대학교는 무려 2023년도에는 209명을 선발했지만 2024년도에 522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엄청 많죠. 성균관대학교는 262명에서 170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서강대학교 122명, 한양대학교가 238명, 중앙대학교가 238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0명이 넘는 학교들은 중앙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다 200명이 넘어요. 전기에서만 200명이 넘는다면 전기와 후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약 40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인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외국인들도 있지만 외국인 외에도 뭐 어학연수나 대학원 과정까지 합치면 실제 이 인원의 몇 배의 학생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사실상 외국인의 숫자가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12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불리한 점인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점이 12명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인원만은 아니다. 결국은 그 인원이라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 적합성에 따라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2024년도에는 12명이었지만 2025년도에는 4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 학생들을 선발했었을 때 국내 대학에 충분히 학업을 이수할 역량이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나를 뽑으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은 본인이 서울대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수를 보게 되어지면 전체, 다시 말하면 교환학생, 그 다음에 어학연수생 또는 비학위 과정을 다 포함했었을 때 서울대에서 지금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숫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학생들이 554명이고요. 몽골이 183명, 미국이 174명, 러시아가 141명, 일본이 112명이고 프랑스가 104명 순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 중에서 학부 과정 국적으로 보면 학부 과정에 한정해서 봤었을 때는 몽골 학생들이 27명이고요. 중국이 24명, 베트남이 15명,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11명, 일본이 10명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실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지 않고 결국은 서울대에서 보게 되어지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비학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12년 특례 전형으로 서울대를 합격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의 숫자가 207명인데 학과별로 보시게 되어지면 인문사회 계열의 89명이에요. 자연과학이 22명이고 공학이 72명이고 예체능이 12명이고요. 의학이 12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문사회 계열과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재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학도 12명이나 학생들이 현재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체능계와 자연과학은 22명, 12명이기 때문에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이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이 부분 꼭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집 단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모집 단위가 많거든요. 학과가 많아요. 학과가 보시는 것처럼 인문대학이라고 해서 인문대학 안에는 국어국문, 중어중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도고동문, 노어, 서워서문, 언어, 아시아 언어 문명, 역사, 고고미술, 철학, 종고미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에서도 보면 정치외교, 사회과학, 인류, 지리, 사회복지, 언론정보, 자연과학에서도 수리,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지구학, 간호, 경영.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기계공학과, 화학공생명, 건축학과, 그 다음에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 농업생명대학대도 산림과학대학이나 응용생물화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지리교육학과 등 많은 학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비자학과라든가 아동학과, 의류, 또 그 다음에 의예과, 그 다음에 수의학과, 자유전공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서울대학교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학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모든 학과에 5명, 10명씩 해서 주르륵 비슷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실제 지원 인원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사례를 통해서 보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느 지점에 원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경쟁률로 보는 학과의 집중의 현상들을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의 경영학과부터 시작해서 국어국문까지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숫자가 68명, 언론홍보에 지원한 학생이 48명이에요. 그런데 노원어문에 지원한 학생은 4명, 도고동문에 지원한 학생이 4명 밖에 되지 않아요. 또 자연계로 간다 하더라도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이 50명이에요. 언더우드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51명, 컴퓨팅학과에 43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학과들 중에서 ISA는 13명, 생화학과는 15명, 그 다음에 IT융합은 10명, 반도체는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과 쏠림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학과의 쏠림이.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대학이고 가고 싶은 학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해서 학과를 쓰지만 그 학과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야. 그럼 어떻게 돼?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합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합격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외국인 전형이 정원 외 선발이라 하더라도 지원한 학생들을 모두 다 뽑는 게 아니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일정 배수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 선정을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지 않는 학과 다시 말하면 반도체 학과에 원서를 쓴다? 7명밖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51명이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원 인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나의 액티비티 활동들이 과연 이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쓸 때는 학과 선정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과연 나의 학업적 역량과 나의 스펙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과가 어디냐, 또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내용, 나의 학력 지표로 합격 가능성이 있고 적합성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서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서울대를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서울대를 붙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면 이 학생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의 방법은 서류평가 100%입니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죠. 그만큼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과연 그 서류는 뭐냐? 여기를 보세요. 서류라고 하면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역량, 첫 번째 1번 학업 역량, 두 번째는 모집단위 관련 적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제출 서류는 우리가 외국인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도 중요하지만 서울대는 서류평가 100%예요.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학업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서류평가에 중요한 서류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그 서류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해서 본인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했었던 10개의 활동을 기재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는 학과를 쓸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학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면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우수성, 나의 적합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충실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해야 된다는 점이고, 서울대는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GPA 성적, 표준학력 지표, IB나 AP나 SAT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나 전형 참고 자료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보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전형 참고 자료에 작성하는 내용은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우리가 작성했었던 내용을 쓰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고 내용은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게 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 기간 내에 서류 미 제출 시 결격 처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일자 및 성적표에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 후에 제출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초, 중, 고교 학적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학교별로 하나씩 묶어서 제출하며 각 급당 15MB 이내에 그 다음에 JPG나 PNG나 그 다음에 PDF 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한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서류 제출하는 방법, 서류 제출의 형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또한 되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출하는 서류도 워낙 많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전형 참고 자료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쓴다. 보통 자율, 동아리, 수상 경력 등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번은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각 항목당 description, 그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는 description은 각 항목당 한글로 하면은 약 300자, 그 다음에 영문으로 하게 되면 약 600자 정도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작성했었던 전형 참고 자료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걸 그냥 열거하는 거, 그냥 전달하는 거,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 활동의 가치, 이 활동의 의미,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활동이 과연 내가 지원한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한글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로 한국의 대학을 오는 거고, 한국의 대학을 온다는 얘기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100% 영어만 수업을 듣는 강좌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게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 한국어에 유창하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판단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 학생을 선발해도 한국에서 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쓰는 것보다 한국어로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를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외국인 전형,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순차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카이스트나 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학별로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형 의예과, 약학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입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